네, 안녕하세요. LLM 성능의 정점에서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 플로와이즈로 3분 만에 구현하기 대표를 맡은 스큐어라이트의 맥유노 대표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명교수하고 있고 모두의 연구소에서 패컬티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이 의아하지 않으세요? 3분 만에 구현하기인데 세션 시간은 1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낫겠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 구현 자체는 3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개념들이나 이론들을 정확히 알아야 이 구현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 소개를 좀 하자면 간단하게 할게요. 세션 시간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저 예전에 IBM에서 인공지능 콜센터 이런 거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콜센터 전화하면 음성으로 하는 ARS는 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하면 무조건 0번 누르죠. 난 사람.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여기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프로젝트를 IBM에서 한국어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카카오벤처스 패밀리사에 들어가서 창업의 쓴맛을 보고 이제 지분을 매각하고 이제 지금 현재 생성 AI 회사를 만들고 모두의 연구소 그리고 이화에 대해서 있고요. 책으로 먼저 아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개발자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코딩질로 좀 보셨을 거고,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은 V 시리즈 좀 보셨을 거고, V 시리즈 이후에는 좀 더 심화된 거 해봐야지 하면 오라일리에서 나온 그런 번역서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머신러닝 디자인 패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겠죠? 예. 그리고 제가 만든 회사는 생성 AI 관련해서 이제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프로젝트하고 솔루션 서비스로는 플로우와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했다. 옛날에 GPT 나오기 전에 GPT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때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되고 했었는데 그때 이 비운의 서적이 이 두잇 가나우스 빈문 서적입니다. 챗 GPT가 나오기 전에 GPT가 중요해요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듣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절판이 됐는데 아픈 손가락 중 하나죠. 예. 아무튼 LLM 모델이 발전이 여러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GPT부터 쭉 와서 지금 현재 뭐 라마 3, 뭐 GPT-4 옴니, GPT-4 옴니 미니 어저께 나왔죠. 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플레이어들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제 VC나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요즘에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휘핑크림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커피를 만들지 않고 휘핑크림만 만들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만들려면 일단 GPT 3.5부터 약간 넘사벽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GPU가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GPU 우리가 A100, 뭐 H100 이런 GPU가 필요한데 그런 GPU가 보통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프리미엄이면. 근데 그게 이제 5만 개가 넘지 않으면 파운데이션 모델 시장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 요즘 어딘가에 오픈 AI에서 그 실제 생성 AI 잘 만드시는 분이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려고 시장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너무 많이 연락 와서 자기 트위터에다가 현재 X죠 올린 게 GPU 5만 개 이하는 연락하지 마라. 나에게는 뭐 연봉 이런 거나 이미 돈 많아. GPU가 5만 개 미만이면 연락하지 마라. 나 데리고 가서 어떻게 쓸 거냐.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거기에 재밌게도 댓글로 이렇게 살짝 귀엽게 이제 그 주커버가 우리 5만 개 넘지롱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잠깐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이제 되게 빈익빈 부익부 GPU 간의 격차를 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느냐 얘네를 잘 섞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휘핑크림 비즈니스라기보다는 바텐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화된 모델들을 잘 섞어서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가. 저는 이 생성 AI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성능의 모델을 발표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섞을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하기도 편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건데 그 전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인데 많은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 여기 앞에 텍스트 입력이 들어오면 텍스트 출력이 나와요. 근데 텍스트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에 굉장히 그 복잡한 게 있죠, 그렇죠? 여기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학습하고 그 패턴에 맞춰서 다음에 연결될 토큰을 이어가요. 토큰이라고 하면 이 LLM 모델이 생각하는 그 자연어의 단위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 같은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가장 작은 단위 형태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LLM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토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값으로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 다음에 연결될 확률이 가장 높은 토큰들을 하나하나 한 글자씩 연결해요. 여러분들 챗 GPT 써서 들어가면 한 글자씩 계속 연결해주죠? 굉장히 요즘에 빨라졌죠? 그게 그 다음 올 글자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건부 확률? 이 앞에 뭐가 나왔을 때 다음에 올 확률. 그 확률을 계속 결정해서 이어나가는 거를 했는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마치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텍스트를 학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챗GPT한테 내가 팁으로 10,000원 줄게 이러면 답변이 길어져요. 그리고 답변이 정교해져. 물론 이제 팁을 10,000원 말고 100불 이렇게 이제 달러 단위로 하면 더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넣고 그걸 학습을 했는데 그 텍스트에 팁을 준다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텍스트는 품질이 높은 확률에 이제 높다라고 이제 LLM이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응답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제가 매번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항상 세션이 끝나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도대체 왜 동작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분명히 이번 세션 때에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그 원리가 이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 그 텍스트의 맥락 자체가 인간 사회에서 벌어진 컨텍스트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잘 워킹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오픈 AI 소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단순히 영상 생성을 넘어서 여기 테크니컬 리포트의 제목을 보면 이 단순히 영상 생성이 아니고 이게 월드 시뮬레이터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 이제 LLM이 이해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광원 효과라던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선글라스에 비치는 그 빛의 효과라던가 이런 거를 이 LLM이 세상을 이해한 다음에 만들어낸 비디오이기 때문에 더 퀄리티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 영상에만 보통 집중하거든요. 테크니컬 리포트를 까보면 거기에 있는 이제 쭉 내용을 보면 더 놀라운 건 LLM이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물리 법칙이라던가 광원 원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했다라는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GPT-5가 나왔죠? 그죠? GPT-5가 나왔는데 예, 그 한국어도 잘 곧잘 해요, GPT-5가.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 이거 대화 해보셨어요? 네, 많이 해보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 사투리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라그. 예,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의 사슬, 체인 오브 소트. 우리가 처음에 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볼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LLM한테 예시를 몇 개나 넣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학습 방법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예시를 아무것도 안 넣고 챗GPT한테 일단 물어보죠. 나 예뻐? 뭐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보면 저는 당신을 볼 수 없어서 답변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답변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런 정보를 넣지 않고 이제 예시도 넣어주지 않고 바로 답변을 받는 방식을 제로샷 러닝이라고 합니다. 제로샷 러닝. 그리고 예시를 하나를 넣어주면 원샷 러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시를 2개 이상 넣으면 이제 퓨샷 러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아주 많이 넣어서 심지어 모델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있는 요 스탠다드 프롬프팅은 무슨 러닝일까요? 보기가 4개죠? 제로샷 1번 제로샷, 2번 원샷, 3번 퓨샷, 4번 파인팅이. 1번 그럼 없어요? 제로샷 없어요? 2번 원샷 러닝 없어요? 없어요? 하나 둘셋넷. 초반에 답이 있을까요 과연? 예, 하나 둘셋넷 다섯. 예, 그 다음에 퓨샷 러닝. 퓨샷 러닝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파인팅이 없어요? 오, 정답은 원샷 러닝이에요. 예, Q&A 셋이 하나 들어갔죠, 위에. 하나 들어가고 내가 밑에 이거는 내가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제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예제가 하나 들어간 거고, 이게 원샷 러닝입니다. 그래서 원샷 러닝인데, 수학을, 문제를 못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샷 러닝 예제를 넣어줄 때 답만 넣어준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같이 넣어주니까 얘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언어 문제 보면, 언어형 문제 보면, 그 다음에 비문학 문제가 있어요. 비문학 문제도 뭐 과학 문제도 나오고, 수학 문제도 나오고, 별별 문제가 다 나오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LLM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언어 영역에서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얘는 언어 능력이 되게 뛰어난데, 비문학 지문을 하도 봤더니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 풀이 과정을 좀 더 넣어주면 얘가 언어 능력을 발휘해서 수학 문제도 같이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의 사세의 기법을 쓰면, 아, 풀이 과정 넣어주면 얘가 잘 하는구나 라는 거. 근데 생각의 사세 기법이나 아니면 다른 기본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델 사이즈가 작으면 잘 동작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능 형상폭이 적어요. 그래서 가끔씩 무료 모델 막 쓰다가 이거 제가 뭐 체인 오브 소스 썼는데 잘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크게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모델 사이즈 큰 거 쓰세요. 유료 돈 내고 쓰세요. 이렇게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능 향상폭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이 20빌리언짜리 모델은 0.3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챗GPT 3만 해도 175빌리언이잖아요. 성능 향상폭이 31%가 더 올랐어요. 기존보다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컨스트럭티브 체인 오브 소트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컨스트럭티브 러닝이라는 기법을 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미지 학습할 때 자꾸 얘가 헷갈려서 구분을 못하면 반대되는 예시를 엄청 넣어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찾아보면 여기 웹페이지 띄워도 되죠? 안 되나요? 예. 그래서 저희 이미지 분석 보통 할 때 이런 거 잘 구분 못하거든요. 치와와랑 모피, 건포도의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죠. 예. 이런 거 잘 구분을 못하면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이거 어떻게 하면 전체가 가능하지? 요거다, 모피.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미지 분석 기법에서 차용해 온 거예요. 우리가 체인 오브 소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자꾸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자꾸 틀리는 문제를 발견하면 롱 익스플레이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풀면 잘못 푼 거야라고 오답을 교정해주면 그 다음에 아웃풋이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체인 오브 소트를 좀 더 응용해서 컨스트럭티브 체인 오브 소트를 쓰면 자주 틀리는 풀이 과정을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코드 뭐 이런 거 있어요. 체인 오브 코드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이제 챗GPT가 코딩을 다 해준대. 코딩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그런 희망회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심지어 챗GPT한테 코드로 명령을 같이 넣어줬더니 자연어랑 코드를 섞어서 줬더니 성능이 거진 2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기존에는 잘 풀지 못했던 문제를 체인 오브 코드, 내가 코드랑 같이 자연어 질의를 했을 때 성능 향상 폭이 굉장히 커졌는데,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 이 체인 오브 코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성능 향상 폭의 한계 지점이 어디랑 제일 가까운지 아세요? 그건 바로 휴먼 에러 레이시입니다. 휴먼 에러 레이시라고 하면 사람도 이제 실수를 하잖아요. 완벽하게 내가 기계처럼 응수할 수 없으니까 휴먼 에러 레이트에 가깝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확도가 엄청 높다는 거고, 휴먼 에러 레이트보다 더 낮은 에러 레이트를 기록하면 그 작업에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체인 오브 코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생각의 사슬 기법에서 좀 더 이제 응용돼서 안에 내부에 코드를 쓰면 훨씬 더 정확한 값을 내준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망 회로였던 ChatGPT가 나오고 코파일럿이 나왔으니까 나는 코딩을 안 하고 주석만 쓰고 그 다음에 탭만 계속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프롬프트 안에 코드를 짜야 되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셀프 컨시스턴시예요. 셀프 컨시스턴시. 이거는 사실 저도 가끔씩 느끼는 건데 막 강의하다 보면 잘못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몰라요. 나중에 알려줘. 교수님 저번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이게 맞아?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챗GPT도 말하다 보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대체적으로 맞게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답변을 여러 개 생성해요. 답변을 여러 개 생성하고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얘가 이런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풀게 하는데 풀이 과정도 같이 넣고, 근데 한 번은 18달러라고 얘기하고 한 번은 26달러라고 얘기하고 또 한 번은 18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LLM이 붙어가지고 이 결과를 취합해서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은 답변을 정답으로 취합니다. 근데 요거의 장점은 그 LLM 모델이 가끔씩 헛소리를 하잖아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을 얘기해줘 이러면은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은 한국의 이제 세종대왕이 맥북의 애플스토어 신사 가로수길 지점에서 첫 매장 오픈을 이제 앞서서 줄을 서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이에 경로하여 들고 있던 맥북을 던진 사건입니다.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두 개가 일단 세종대왕이랑 맥북이랑 시대가 다른데, 네, 그런 헛소리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셀프 컨스턴시는 그래서 굉장히 답변의 정확도가 중요한 영역들에 많이 쓰이고,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일까요? 맞아요. 너무 많은 영역이나 또 구상적인 면을 가기가 독창적인 답변을 구하기 힘들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게 답변을 적어도 지금 3개만 했는데 보통 셀프 컨스턴시 쓸 때 3개만 하지 않거든요.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챗봇 UI에서 활용이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받아도 5번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다 받은 다음에 그 마지막에 있는 LLM이 이거를 취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LLM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채팅 인터페이스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한 3초만 들어도 이탈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느려? 렉 걸렸어? 이러고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챗GPT도 답변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주잖아요. 한 번에 짠 하고 주지 않고 한 글자씩 주잖아요. 감질만 나게. 이거 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말을 또 왜 이렇게 얘기해? 이러면서 계속 듣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이탈하니까 첫 답변을 일찍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답변을 보면 답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셀프 컨시스턴시 같은 거 쓰면 그걸 못 씁니다. 왜냐면 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끝날 때까지. 답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끔씩 챗GPT 4, 5가 옴니가 업데이트 되면서 답이 엄청 길 때가 있어요. 엄청 길어질 때가 있어요. 말이 많아요, 얘가. 안 끝나. 그 스크롤이 한 5번을 막 해. 꽉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말하는 거야? 나 이거 빨리 긁어서 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긴 답변들을 이제 여러 번 호출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답변이 도출되는 거는 모든 답변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출 횟수가 늘어난다라는 것 때문에, 호출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API 콜이면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고, 내가 로컬 머신에서 LLM 올려서 돌리는 거면 인퍼런스 자원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이거를 종합하는데 시간까지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채팅 UI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아까 뭐 폰트 같은 그런 영역은 굉장히 정확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이런 셀프 컨시스턴시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컨시스턴시 쓰면 정확도가 올라간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셀프 컨시스턴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얻어요.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얻는 방식을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파라미터인지 알고 계신가요? 챗GPT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뭐지, 막대를 이렇게 조정하면 답변이 그때 조금씩 달라져요. 챗GPT 플레이그라운드를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 제가 로그인 놓은 게 아니어서 보면 여기 챗GPT 플레이그라운드 UI가 지금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유사해요. 여기 보면 템퍼러처라는 값이 있어요. 이 템퍼러처라는 값을 조정하면 챗GPT가 값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내는지를 조절할 수 있어요. 창의성 파라미터. 그래서 내가 똑같은 답을 물어봐도 매번 다른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템퍼러처 값을 조정하면 창의성 지표를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셀프 컨시스턴시에 필요한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템퍼러처 값을 0에 가깝게 설정할수록 굉장히 고정된 답변을 내주고 1에 가깝게 설정할수록 창의적인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과를 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을 내는 게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생각보다 잘 안 줘요. 분화해가지고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나온 기법이 뭐냐면 DOT예요. 뭐냐면 Diversity of Thought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어프로치 보이시나요? 네. 이 어프로치 1, 2, 3를 다 줘요. 그래서 이 어프로치에 따라서 답변을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너 그냥 계산해. 암산으로 계산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은 대수학 기법을 써봐. 그래서 수식 써가지고 식 세워가지고 해봐. 다음에는 시각화하면서 해봐. 셀 때도 우리가 칠판에 써가면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정해줘요. 그러면 이 Diversity of Thought 기법을 쓰면 아까 SC를 썼을 때보다 좀 더 다채로운 접근법에 의한 답을 도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답변을 템퍼러처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받았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롬프트 안에서 다른 어프로치를 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차이가 있죠. 네. 다음 바로 셀프 디스커버입니다. 셀프 디스커버 굉장히 중요한데 셀프 디스커버는 리즈닝 스트럭처라는 거를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쭉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연역법으로 풀고 어떤 거는 귀납법으로 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접근 방법을 한 4, 50개 정도 넣어요. 넣은 다음에 LLM한테 일단 먼저 야, 너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접근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문제 접근 방법. 그래서 문제 접근 방법을 선택하면 그 문제 접근 방법을 그 다음 LLM 모델한테 이제 프롬프트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LLM이 접근 방법을 받아서 그 접근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요. 예를 들면 광고 기획회의나 아니면 광고 소재를 만드는 LLM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접근 방법 중에 아이디어를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해봐. 아니면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30개 정도 만들어봐.
라는 등의 아이디어 생성과 관련된 리즈닝 모듈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펀드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이제 뭐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봐. 아니면 체계적으로 좀 더 접근해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프 디스커버 코드를 보면 간단해요. 보면 이 리즈닝 모듈을 보면 그냥 문장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너가 아까 얘기했죠? 그 아이디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적용해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 이런 리즈닝 모듈을 굉장히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디스커버는 꽤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퍼런스 횟수가 딱 2번으로 고정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셀프 디스커버나 아니면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나 아니면 이제 DOT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답변을 분들적으로 생성을 해야 돼요. 얘는 이미 사전 정의된 리즈닝 모듈이 있기 때문에 이 리즈닝 모듈 중에 선택하는 LLM 하나, 그 다음에 그 리즈닝 모듈을 가지고 실제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LLM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번에 챗GPT4 미니가 나왔죠. 그래서 앞에 거는 미니가 처리해서 선택해주고 뒤에 거는 길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챗 GPT-4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 뒤에 이제 다양한 비법들이 또 있어요. 셀프 노트, 뭐 컨텍스트 사이즈가 작으니까 챗 GPT가 자꾸 말을 까먹으니까 앞에 내가 했던 말들을 요약해서 뒤에다 붙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셀프 노트 기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기법이에요. 요거는 예전에 GPT-4가 첫 업데이트하고 한 달인가 한 일주일인가 좀 있다가 커뮤니티에서 GPT-4가 멍청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 잠깐 나왔어요. 그때 썼던 모델이 바로 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예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는 요 사이에 모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 역할하는 모델이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본 다음에 이거를 내가 그냥 대답을 해줄지 아니면 전문가를 부를지 이를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갔는데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의는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근데 전문적인 걸 물어보면 담당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 인포메이션 데스크인데 제가 모르는 문제가 와서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그럼 담당자가 와가지고 관련 전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있는 이 라우터 역할을 하는 LLM이 착각할 때가 있어. 내가 이거 아는 문제지. 그리고 대답을 해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모델을 태워야 이제 정확한 답변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왜 썼냐? 하나의 통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 GPT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GPT 사용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자원은 한정도 있고, 그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 돼서 저희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는 왜 아키텍처 구조 막 이렇게 있고 뭐 막 글 섞는 그래프 막 있고 막 다 있죠. 근데 이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100직장도 맞들면 낫다. 네.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요. 복잡한 아주 큰 하나의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갠 다음에 그 작은 문제들을 담당하는 LLM들을 다 할당해요. 그리고 그 작은 문제를 푸는 LLM들은 다 각기 다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쓰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도 손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라고 하고 요즘 그래서
현업에서는 대부분 이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좋길래 그래? 라고 하면 이 연구 페이퍼라는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조차 거의 2배 이상 성능을 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GPT-4o 그거보다 더 2배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요로 기법의 이제 원리상 새로운 모델이 나올수록 이 기법은 훨씬 더 빛을 발합니다. 새로운 기법이 나올수록.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는 또 여러 군데 또 쓰일 수 있는데 또 어떤 때 쓰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서 LLM 모델 만들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기업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 데이터 외부로 나가면 안 돼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로 나가면 안 되면 로컬 모델 써야 되거든요. 그럼 로컬 모델 쓰세요. 저희가 그것도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로컬 모델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멍청해요. 답변이 영 시원치 않아. 그래서 막 열심히 만들어서 줘도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을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섞어요. 민감한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내용은 로컬 모델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풍성한 대답을 해주는 얘는 외부 API 같은 거 호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답변을 섞어서 내부에 가져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건 되잖아요.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안 될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를 쓸 때 로컬 모델이랑 같이 합쳐서 쓰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외부 데이터 유출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외부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는 선에서 풍성한 대답을 내어주는 거를 불가능을 거의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요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를 시연을 해드릴 겁니다. 실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지만 저희 노트북을 이걸 써야 된다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시연하는 거를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 써서 뭐 하니?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예시인데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 놔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마을을 만들어 놓고 이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이 하나하나가 다 LLM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는데 얘네가 뭐 하냐면 그 개발자가 AI 연구자가 프롬프트 집어넣어줘요. 너 지금부터 누구누구의 생일 파티를 해야 돼.
라그는 사실 매번 이 LLM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 챗GPT나 혹은 다른 LLM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게 하는데 우리가 자연어로 조회해서 이제 챗GPT가 그 해당 내용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가 저희가 라그라고 해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여러분들은 기억할 건 리트리버만 기억하면 돼요. 리트리버 여러분 뭐죠? 댕댕이죠? 멍멍이? 예, 인절미? 예, 리트리버가 원래 사냥하면 사냥감을 물고 오는 걸로 되게 유명해서 리트리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LLM 모델을 쓸 때 리트리버 설정을 해서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가져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얘를 리트리버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야 이제 기업 데이터도 조회하고 그래서 맞춤형 답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일반적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써요. 그냥 텍스트 데이터를 서칭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기계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그 리스트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얼마나 잘 유사한지를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물고 와요. 그래서 이런 라그를 구성할 때도 뭐 레그, 라그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라그를 구성할 때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조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고 우리는 어쨌거나 PDF 파일 같은 거 넣고 텍스트 파일 같은 거 넣고 챗GPT가 조회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실제 한번 구현 사례를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GPTS 만드는 법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스킵을 하고 GPTS를 중요한 건 연동할 수 있어요. 연동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구현하는 거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플로와이즈라는 거를 제가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플로와이즈를 드래그 앤 드랍만 해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례 보면 라그를 우리가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옵션은 GPTS를 먼저 만들어요. GPTS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GPTS를 플로와이즈에서 연결해요. 그래서 연결해서 내가 라그에서 그 GPTS에 있는 벡터 스토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답을 찾고요. 그게 아니면 구글 서치 엔진을 붙여서 웹 서치를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위젯 두 개만 연결했는데 구글 서치 엔진, 그 다음에 오픈 AI 어시스턴트 요거를 입력을 했더니 바로 요거는 이제 제가 논문을 넣은 겁니다.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Best Practice in Lag라는 논문이에요. 아카이브에 있는 논문인데 내가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논문에서 찾아가지고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그 URL 어떻게 알아? 어떻게 접속해? 라고 물어봤더니 URL은 이제 논문에 없을 테니까 그 구글 커스텀 서치를 태워서 이제 유용한 링크들이 있으면 잘 쭉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API 호출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단순히 텍스트 모델만 쓰는 게 아니라 비전 모델도 쓴다라는 건데 이미지 올려가지고 보는 내용. 그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서 세 개만 연결하면 돼요. 세 개만. 첫 번째는 챗 GPT 모듈, 그 다음에 컨버세이셔널 체인에다가 우리가 이미지 받으면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퍼 메모리라고 합니다. 버퍼 메모리, 오픈 AI, 그다음에 컨버세이션 체인 요 세 개만 연결하면 내가 이미지 올리면 식단의 칼로리랑 영양 성분을 추가해줘 라고 하면 밥 한 공기가 몇 그램이고 칼로리가 얼마인지까지 다 알려줘. 그 다음에 이제 셀프 디스커버. 셀프 디스커버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왜냐하면 프롬프트의 종류만 다양하거든요. 프롬프트 1, 2, 3 있어요. 프롬프트 1, 2, 3이 있고 이 프롬프트 1, 2, 3 중에 이제 멀티 프롬프트 체인이 이 프롬프트 리트리버가 가서 물고 와요. 사용자가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프롬프트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호출 내용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헬스 트레이닝 관련해서 이제 일반 문의, 운동 문의, 식단 문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문의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운동에 대해 물어보면 운동 모델을 태우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라그도 굉장히 간단하게 페이스북 뭐 AI 시뮬러티 서치 이런 걸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고 이제 로컬 모델 연결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나왔습니다.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 여러 개의 에이전트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퀀트 관련했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했냐면, 근데 되게 심플하게, 원래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긴 하는데, 실습을 위해서 심플하게 했는데, 첫 번째는 경제학자한테 이 뉴스를 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분석해달라고 해요. 두 번째 에이전트는 똑같이 경제학자한테 이 뉴스를 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달라고 해요. 마지막에 세 번째 에이전트가 얘는 주식 전문가예요. 경제학자의 두 가지 분석을 보고 우리가 코스피를 살지 말지 의사결정을 해라. 확률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와이즈.kr 들어가시면 지금 사용일법이 누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전 다크 모드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스트 오브 에이전트 그러면 이게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에 보면은 다 하나하나 에이전트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팅을 바로 해볼 수가 있어요. 보스다 기술주 ETF 사용할까? 예. 이걸 물어보면 대신에 답변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 에이전트의 응답들을 다 받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죠. 좀 나왔죠? 예. 보면 가격 상승률이 60%다. 반도체 관련해서 급락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첫 번째 경제학자가 긍정적으로 분석했고, 두 번째 경제학자가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해줬고, 마지막 최종 이제 주식 전문가가 예측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를 여러 개 섞어가지고 전문화된 지식을 좀 더 적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든 거 그럼 우리 어디에 쓰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디다 써먹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API로 만들어서 내 시스템을 다 바꿀 수 있어요. 박아놓을 수 있고 API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HTML 코드도 다 나오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컬 커맨드, 챗봇, 쉐어링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도의 URL에서 실습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거진 한 3분 정도 만에 믹스처 에이전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 플로우와이즈를 활용해서 이 믹스처 에이전트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파이터치 코리아 오늘 발표를 위해서 사실 가장 많이들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라그이고 라그 중에서도 로컬 모델 활용하는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로컬 한글 모델 어떻게 만드는지를 위해서 원모어 띵으로 코드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구글 젠막 2B 모델을 파인튜닝해서 로컬에서 돌리는 그런 코드이고요. 여기 쭉 들어가면 뭐 일단 먼저 허깅 페이스에서 구글 젠마 액세스 토큰 받고 권한 받은 다음에 API 토큰 받고 그다음에 모델 불러와서 파인 튜닝을 하면 됩니다. 코드는 제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보면 트레이닝 코드까지 공개를 했어요. 거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그래서 이거 에이백에서 돌렸고 크레딧이 많이 깨졌습니다. 돈을 많이 태웠어요. 에이백 GPU가 여기 보이죠? 엔비디아 에이백. 나의 크레딧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파이터치 코리아니까 파이터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좀 요쯤에서 백ሹ를 누르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메인 윤호였고요. 강의 자료 아마 받고 싶어하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제 받으셔도 되고, 여기 위에 있는 QR 코드 눌러서 이제 강의 자료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명입니다. 네. 혹시 그 윤호님 끝나고 그 네트워킹 시간까지 되실 수 있으신가요? 어려우시면 지금 Q&A 한번 진행할까요? 예, 지금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일단 오랜 시간 좋은 강의해 주신 저희 김윤호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네, 말씀. 플로와이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올라가는 건가요? 플로와이즈는 일단 제가 배포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하시면 기업마다 제가 프로젝트 가면 로컬에서 돌려드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예. 믹스처 베이전스 공부하는 거 근데 기업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거나 앞단에서 이미 처리를 해서 검토가 다 끝난 상황에서 전문가를 다 지정해 준 다음에 이렇게 구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기업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사람 대리를 생각해서 답변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퀄리티를 체크하는지. 답변 관련돼서는 평가 지표가 있어요. KO, LLM 그 리더보드 이런 데 가시면 답변을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 지표로 체크를 합니다. Q&A 셋 같은 거 넣어서 이제 정말 믿을 만한 답변인지를 체크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다양한 도메인 영역, 역사, 지리, 의학, 수학 이런 이제 각 도메인 영역의 전문 지식 물어봐서 맞추냐 못 맞추냐 이런 것들 보기도 하고, 수학적 연산 능력 보는 것도 하고, 다양한 평가 지표들이 보통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또 강의를 런칭하니까 거기에 이제 평가 지표 항목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으시나요? 네. 보통 이제 챗GPT 이번에 미니가 나와서 미니 많이 쓰고요. 미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출력 부분에는 클로드 많이 씁니다. 클로드가 글을 잘 써줘서 마지막 부분은 클로드 많이 쓰고, 그 앞부분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컬에서만 다뤄야 되는 데이터는 로컬 LLM 모델을 올려서 씁니다. 혼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이 코드가 궁금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워크플로우들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는 링크에 이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JSON 파일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로우와이드 들어가서 로드 워크플로우를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강의 자료랑 같이 G 파일로 제가 압축을 해놨습니다.